자, 마인크래프트에서 POH 모드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CurseForge 가서 POH를 검색하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Rearchitected예요. 1.18 이상 버전용 POH 포트거든요. 원래 오우미가 만들었는데 202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개발 권한을 줬어요. 자, 이제 파일, 모드로더, Forge, 원하는 버전, 1.20젤을 선택해요. 파일 받기 버튼을 누르세요.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해야 할까요? 윈도우 스플로더를 눌러 실행창을 열어요. 앱 다타를 입력하고 .minecraft 폴더의 mods 폴더로 가세요. mods 폴더가 없다면 새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관계로 가서 옷감 설정과 가이드를 받을 거예요. 이 두 모드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아키텍 처리도 필요했어요. 알겠죠? 없더라도 아키텍 처리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키텍 처리 API. 알겠죠? 모드로더, Forge, 모든 버전 1.21이에요. 중요한 건 Forge로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포웨이크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유전체 페이스트라는 요소로 시작해요. 이게 모든 것의 기본 재료예요. 유전체 페이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요. 석탄, 점토공, 그리고 용암 양동이 등으로 만들죠. 이걸로 용량, 즉 이 커패시터들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커패시터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조합법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엔 기본 커패시터와 대형 기본 커패시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유전체 케이싱이라는 첫 조합을 열 수 있어요. 유전체 막대는 이렇게 만들고 퍼니터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퍼니터는 보시다시피 스타터급으로 2만 에너지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최대 추출량은 82T당 에너지예요. 아마 초당일 거고 20을 생산해요. 자,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석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연료를 넣거나 안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자, 용암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용암을 태우고 있어요. 보세요. 석탄 태우면서 80T까지 천천히 재생돼요. 슬래시 T는 틱이에요. 죄송해요.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용암, 석탄, 일반 석탄 넣으면 계속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 말이에요. 알겠죠? 포어와그는 그냥 전력 생산용 모드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magmatool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magmatool은 보시다시피 공예, 유전체 페이스트, 플라스틱 커패시터로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리고 magmatool은 용암으로 작동해요. 별거 없어요. 2만 에너지 저장, 틱당 최대 80 추출, 20 생성이 가능해요. 보시다시피 용암을 채우면 에너지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꽤 간단하죠. 여러 레벨이 있어요. 알죠? 이건 모든 장치에 해당돼요. 알죠? 기본 레벨이고 나중에 개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개선하나요? 자원을 소비해서요. 알겠죠? 나중에 볼 니트로 크리스탈로 모드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고급 부분이에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꽤 고급 단계예요. 자, 이렇게 magmatool가 작동해요. 열 발생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해요. 열 발생기는 열로 작동해요. 네, 새 것을 가져와 설치해 볼게요. 이건 보시다시피 데이터 없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 없이도 괜찮죠? 새 것을 가져와 봅시다. 여기에 놓고 열을 발생시키도록 이걸 여기 둘게요. 어떻게 되는지 봐요. 가끔 업데이트가 늦어요. 그래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열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채우는 거죠. 알겠죠? 자, 물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 볼게요. 여기에 열이 모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열과 다하 물을 처리해요. 열을 빼면 처리가 안 돼요. 알겠죠? 이제 처리가 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물을 채우면 에너지를 생성해요. 정말 간단하죠. 중요한 건 타오르는 크리스탈을 놓으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겨요. 즉, 콘텐츠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마그마 블록과 용암의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한번 놓아보고 속도를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속도를 봅시다. 네, 차이가 있네요. 용암이 있으면 더 빨리 가요. 요약하자면 더 뜨거울수록 더 빨리 가겠죠? 그럼 타오르는 크리스탈 블록은 어떻게 만들까요? 타오르는 크리스탈로 만들죠. 알겠죠? 타오르는 크리스탈은 에너자이저로 만드는데 좀 더 복잡한 과정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태양광 패널 작동법을 볼까요? 여기 스타터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 태양 전지판이 있는데요. 저장 용량 2만, 틱당 80 에너지 생산, 틱당 20 에너지 생성이라고 합니다. 광전 페인트로 만드는데 이렇게 제작해요. 그리고 기본 커패시터, 유전체 케이싱도 있고 그게 거의 다예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요. 에너지 셀에 연결하는 걸 추천해요. 이런 거요. 하나 가져와 볼게요. 셀 하나. 케이블 연결하고 여기에 놓아요. 태양 전지판을요. 좋은 점은 원하는 만큼 설치할 수 있고 제작비도 적당하며 소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소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여기서 생산량을 쌓아갈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초당 1000개 이상의 꽤 괜찮은 양을 생산해요. 케이블에는 최대 에너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있어요. 알겠죠? 이건 엔더의 렌즈예요. 알겠죠? 자, 지금 에너지가 생성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 패널을 가져와서 덮어볼게요. 알겠죠?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덮으면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저기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패널을 놓을 건데요. 보세요. 열면 생성되고 다시 덮으면 멈춰요. 생성이 멈춰야 해요. 그렇죠. 멈췄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생성되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엔더 렌즈를 올리면 돼요. 엔더맨의 광전 패널 사용이라고 쓰여 있죠. 어디 보자. 패널 아마 유리판이나 태양 전지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유리판을 말하는 것 같죠? 그렇죠? 다른 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만들고 블록을 통과해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밤에도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밤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지하나 겹쳐서 설치할 수 있죠.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전혀 나쁘지 않아요. 좋아. 우라나이트 얻는 법 알겠지? 여기 우라나이트가 있어. 우라나이트는 원석으로 얻거나 에너자이저로 가공해 한 개에서 셋 또는 10개를 얻을 수 있어. 자, 우리가 찾는 건 이 우라나이트야. 미안. 이 광석은 일반 지형과 딥슬레이트에서 나와 오버월드 전체에서 생성돼. 정확한 생성 범위는 알 수 없어.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명시된 곳도 말이 안 돼. 그냥 탐험하다 형광색처럼 빛나는 광석 보면 그게 우라나이트야. 간단하지. 그게 다야. POH 모드의 원자로 작동법은? 그러니까 원자로 레벨이 여러 가지예요. 스타터를 써볼게요. 여기 제작기, 우라니나이트 4개, 기본 축정이 4개, 유전체 케이싱이 필요해요. 우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물, 우라니나이트, 레드스톤,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석탄 블록이 필요해요. 이걸 열고 물을 넣고 우라니나이트를 넣어요. 우라니나이트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온도도 올라가요. 레드스톤을 넣으면 소비가 늘고 온도가 더 올라가서 얼음을 넣어요. 얼음은 뭘 하죠?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안 낮추면 어떻게 돼요? 천재는 아니지만 폭발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레드스톤은 연료 소비를 늘리고 속도를 높이며 석탄도 마찬가지로 효율을 높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이죠. 즉 기존 제품의 효율을 높여 우라니나이트를 더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라니나이트 하나로 얼마나 생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00개 정도면은 30,000개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더 복잡한 건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알겠죠? 자, 에너지 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알겠죠? 케이블 커넥터로 작동하는데 여기 있는 이 케이블들이에요. 당연히 각 레벨마다 케이블이 있고 에너지 케이블과 에너지 셀을 가져와서 간단히 연결하면 에너지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미 에너지가 들어있다면 일단 무엇으로 어떻게 부서지는지부터 볼까요? 나무 곡괭이로 부서지는 것 같네요. 높은 레벨의 것들도 보러 가봐야겠지만 역시 모두 나무 곡괭이로 부서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부순다면 에너지가 남아있을까요? 한번 확인해보죠. 이건 73만 정도 있는데 부셔보면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전달할까요? 케이블을 이용하면 되죠. 사방에 연결부가 있어서 간단해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에너지를 꺼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웅크려서 북쪽을 보고 푸시 모드로 설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보셨죠? 제가 한 것처럼요. 웅크리고 선택한 다음에 푸시 모드로 바꾸면 돼요. 자, 밀어봅시다. 다른 걸 선택해서 실수했네요. 잠깐만요. 풀 모드로 하면 에너지가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게 전부예요. 에너자이징 오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오브로 에너자이징 스틸과 여러 요소를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해요. 알겠죠? 이 퍼니터를 폭 모드의 케이블로 연결해 에너자이징 로드를 만들어요. 하나면 충분하지만 더 넣으면 에너지가 더 빨리 흘러요. 알겠죠?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에너자이징 로드를 가져와 보여드릴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놓고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에너자이징 스틸을 만들려면 금 그리고
철이 필요해요. 금과 철을 놓고 우클릭하면 레이저가 감지해 생성을 시작해요. 스택으로 놓을 수 있나요? 최대가 5개인 것 같고 그 이상은 제작이 안 돼요. 멋지네요. 숙이면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계속하면서 제작하면 돼요. 알겠죠?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좋아요. 이 어떻게 활력 강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활력 강철은 철괴와 금괴로 만들어요. 철괴를 에너지 구체에 우클릭하면 돼요. 이 에너지 구체는 여러 에너지 막대와 연결되어 있죠. 에너지 막대는 화로와 연결된 케이블로 전원을 받아요. 그냥 철과 금을 넣으면 돼요. 하나는 철, 하나는 금이에요. 실수하면 웅크려서 우클릭으로 제거해요. 그러면 활력 강철이 만들어져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모드의 모든 크리스탈을 어떻게 얻을까요?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블레이징, 너틱, 스피릿, 니트로 크리스탈이에요. 알겠죠? 먼저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화로나 퍼니터 같은 거요. 케이블로 연결해서 에너지 막대로 보내야 해요. 아래 1만 1만이라고 표시된 곳에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중앙에 에너지 굴을 놓고 제작법을 볼게요. 블레이징 크리스탈은 뭐가 필요할까요? 블레이즈 막대 하나와 9만 에너지 또는 블레이즈 가루 넷과 12만 에너지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블레이즈 막대를 사용하죠. 어때요? 자, 블레이즈 막대를 넣으면 보시다시피 시간이 걸려요. 물론 레벨이 높을수록 레벨이 높을수록 더 빨리 가요. 자, 여기 우리의 첫 제작품이 있어요. 너티 크리스탈. 뭐가 필요하죠?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서 놓으면 돼요.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못 봤네. 10만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전달 속도 때문에 점점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스피리티드 크리스탈은 100만 에메랄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작 중 에너지가 떨어져도 축적된 채로 남아있어요. 니트로 크리스탈은 네더별, 레드스톤 블록 둘, 블레이징 크리스탈로 만들어요. 2000만 에너지 필요하고 16개 얻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좋아요. 엔더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는 원격 충전 배터리예요. 여기 태양광 패널로 충전 중인 엔더셀이 있어요. 지금 327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올라가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공유 배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놓으면 공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작 방법을 볼까요? 중요한 건 채널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대 12개의 채널이 있어요. 다른 채널 선택엔 높은 레벨이 필요해요. 니트로로 다양한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채널 1, D 대신 다른 채널도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 배터리의 에너지를 관리해요. 엔더 게이트는 에너지 출력 장치예요. 틱당 100만 에너지. 엄청나죠? 저장 용량은 20억이에요. 즉 아주 큰 저장 공간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작동합니다. 에너지 호퍼는 어떻게 작동해? 아주 간단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해 내부 아이템을 충전하는 호퍼야. 예를 들어 이 배터리는 0이고 틱당 1000 에너지를 전송하는 호퍼가 있어. 더 강력한 호퍼도 있어. 100만까지 전송 가능해. 그럼 이게 뭐가 좋을까? 여기에 배터리를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돼. 보다시피 충전되고 있고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채워지고 있어. 이 호퍼로 모드에 충전 가능한 아이템들을 모두 충전할 수 있어. 보다시피 1단계에서도 100만까지 저장 가능해. 고급 단계는 2조까지 저장할 수 있어. 엄청난 저장 용량이지. 그게 바로 이 기능이야. 잘 겨냥해야 해. 호퍼의 출력은 여기야. 입구는 이거고 당연히 배터리나 셀에 연결해야 해. 좋아요. 배터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인벤토리 내 아이템을 충전하는 데 쓰이죠. 이 보아 모드에선 에너지 모드지만 에너지를 쓰는 액세서리는 없어요. 다른 모드엔 에너지로 충전하는 도구나 에너지를 쓰는 갑옷도 있죠. 뭐든지 있어요. 이 배터리는 Shift 플러스 클릭만 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런 식으로 빛나고 있죠. 이건 인벤토리의 모든 아이템을 충전한다는 뜻이에요. 부적처럼 장착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 충전은 에너지 호퍼로 할 수 있어요. 에너지 호퍼를 놓고 상자를 연결해 엔더셀에서 에너지를 뽑아 충전해요. 여기에 직접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엔더셀에 직접 넣고 다른 셀에도 넣을 수 있어요.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호퍼에 여러 배터리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 편해요. 자, 이렇게 배터리가 작동합니다. 플레이어 송신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차원적으로 플레이어에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요소예요. 여기 플레이트, 바인딩 카드가 있어요. 이게 플레이트인데 보세요. 우클릭으로 바인딩 하세요. 플레이어에게 바인딩하고 차원적으로 연결해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플레이트를 여기에 놓아요. 이제 플레이트가 플레이어와 연결돼서 에너지를 공급해요. 왜 그럴까요? 충전하고 또 에너지 도구를 재생성하고 배터리 없이도 쓸 수 있어요. 다른 과정이나 바인딩 카드로 엔더맨이나 엔더마이트의 사용에 차원을 얻어요. 일반 바인딩 카드와 빈 카드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설치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재생돼요. 물론 이 도구가 플레이어 차원에서 로드돼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건 청크가 로드돼야 한다는 거예요. 청크를 로드 상태로 유지하는 모드를 쓰거나 마인크래프트에서 청크가 로드되게 수정해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파워지 모드 자체는 청크를 플레이어 송싱이가 있는 청크를 로드 상태로 유지 안 해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파워지 개발자들이 이걸 본다면 플레이어 송신기가 있는 청크는 로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설치할 때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띄우면 좋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도구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설명을 마무리하며 에너지 디스차저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체, 예를 들어 이 배터리를 이 슬롯에 넣어 충전할 수 있듯이 방전도 가능합니다. 이는 배터리 레벨을 올릴 때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간단히 여기에 놓고 더 이상 충전 상태로 두고 싶지 않은 아이템을 방전하면 됩니다. 특정 시점에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긴 케이블 대신 배터리로 에너지를 운반할 때 유용할 수 있죠. 네, 정말 간단합니다. 이것으로 모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